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운송산업은 크게 항공, 해운, 물류 섹터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항공업종은 여객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요. 해운업종은 벌크선의 우호적인 업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류업종은 쿠팡과 반쿠팡의 구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운송산업 전반에 대한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업종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업종은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본격적인 해외 여객 수요 회복이 진행 중입니다. 2023년 올해 여객 수요는 2019년 대비 77%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올해 국제선 운임은 항공사들의 운항 능력 회복이 빠르지 않아서 지난해와 유사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의 회복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중국 단체 관광 비자 재개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저가 항공사 LCC 업체의 주가가 대형 항공사와 해운 물류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웨이 항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럼 티웨이 항공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중장거리 노선 전용 여객기인 A330-200을 확보하는 등 장거리 노선 취향에 적극적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장거리 노선인 인천 시드니 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등 노선 다각화가 진행 중인데요. 이는 장기적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이 완료된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승인하는 대가로 약 26개 노선에 대해서 향후 10년 동안 운수권과 슬롯 일부를 타 항공사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티웨이 항공이 양대 항공사 합병에 따라 일부 운수권을 확보한다면 유럽 노선 일부 운수권 확보도 기대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해운 업종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벌크,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운임은 지난해 고점 대비 빠르게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선사 입장에서 벌크 업황은 중장기적으로 우호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크 선봉량이 2024년 내년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국 경기 부양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벌크 관련주인 페노션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페노션의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페노션의 유리한 시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벌크선 공급 증가율과 수요 증가율은 내년까지 타이트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 규제로 인해 폐선량도 평년 대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지난 2년간 신규 발주량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선박에너지 효율지수와 탄소 집약도 지수 규제는 일부 선속을 감속하는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실제로는 공급 증가율을 더욱 낮출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모멘텀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류업종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쿠팡이 택배 물량을 자회사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를 통해 소화하면서 CJ 대한통운의 택배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전체 택배 물동량에서 5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던 CJ 대한통운의 지난해 4분기 기준 점유율은 38%로 약 12% 하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하락한 점유율만큼 쿠팡의 택배시장 점유율이 상승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금부터 택배시장의 주요 관점은 쿠팡 대
반쿠팡 구도인데요. CJ대한통운은 반쿠팡의 핵심 업체입니다. 자, 그럼 CJ대한통운의 투자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쿠팡의 물류 대항마로 중장기적으로 CJ대한통운의 택배 점유율 회복이 예상됩니다. CJ대한통운은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물류센터 확장과 설비 고도화를 통해 처리 용량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택배시장 점유율 반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풀필먼트 서비스 역시 장기적인 수익성 제고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송산업에 대한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